안녕하세요. 저는 30대의 평범한 회사를 다니는 남자입니다. 얼마 전까지 별일 없이 회사를 다니고 몸이 건조한 일상의 반복이었는데 한 가지 사건 이후로 제게도 재미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100% 제가 겪고 있는 실화입니다. 평소처럼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제가 정말 싫어하는 부장이 있습니다. 나이가 40대가 되었는데 정말 꼰대 중에 꼰대이고 무능력하고 답답한 사람입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사장의 친척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어떻게 이런 사람이 부장으로 회사를 다니고 있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 나이 먹고 아직까지 여자 한 번 제대로 만나보지 못했어요. 결혼도 못했고 마지막으로 연애한 지 얼마나 되셨냐고 물어봤는데 대답을 피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결혼하긴 힘들겠다 싶었어요. 집에 돈이 많은 건지 부장 월급이 많은 건지 차는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우리 동네에서 괜찮은 아파트에 혼자 살더라고요.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 할까요? 남자로서의 매력이 완전 빵점인데. 그런데 그런 부장이 맞선을 보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센스가 없어서 회사 여직원들이 옷도 골라주고 가서 실수하지 말라면서 코치를 해줬어요. 저도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나이 먹기 전에 빨리 결혼하지 않으면 남들이 불쌍하게 보겠구나 생각하며 치를 떨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습게도 부장의 맞선이 잘 풀렸었나 보더라고요. 정말 예쁜 여자랑 맞선을 봤다는데 애프터 신청도 받아줘서 주말마다 데이트를 하러 간다고 입이 귀에 걸려 있었습니다. 정말 얼마나 못난 여자길래 부장 같은 사람과 만나는 건가 싶었어요. 최소 돌싱일 것이라 생각하고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딱히 부장이랑 친하지도 않았고 회사 내에서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부장의 연애는 제 관심에서 멀어졌고 그로부터 4달 정도가 지난 올해 초 부장이 제게 봉투를 한 장 내밀었습니다. 이게 뭔가 싶었는데 청첩장이었어요. 무슨 만난 지 4개월 만에 결혼을 하시냐고 깜짝 놀랐는데 부장의 말로는 너무 착하고 예쁜 여자라서 놓칠 것 같아 결혼을 서두른다고 하네요. 저도 어이없고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평생 혼자 살 줄 알았던 부장이 갑자기 연애를 하더니 100일 조금 지나자마자 바로 결혼을 한다고 하니 얼마나 마음에 드는 여자일까 싶더라고요. 청첩장을 열어서 확인했더니 조금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었지만 우연일 거라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결혼식은 바로 3달 전이었습니다. 부장의 결혼을 축하해줘야 한다는 생각보단 쉬는 날 회사 사람들 얼굴을 본다는 생각에 기분이 아침부터 좋지 않았어요. 그래도 돈은 있는 부장이라 우리 동네에서 제법 비싼 웨딩홀에서 결혼을 진행했습니다. 밥값만 해도 꽤 비쌀 것 같았고 축의금을 얼마를 해줘야 하나 고민하다가 결국 10만 원을 봉투에 넣었습니다. 축의금을 주고 부장에게 축하한다는 말을 하고 식장에 대충 앉아서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으리으리한 장식들을 보면서 나도 나중에 결혼하면 이렇게 비싼 곳에서 할 수 있을까 같은 쓸데없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사이에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부장은 결혼식 한다고 한껏 꾸미고 나왔는데 그 모습이 너무 안 어울렸어요. 나이와 튀어나온 뱃살을 숨길 수가 없어서 누가 보면 신랑 신부의 아버님이 나와 있거나 최소 재혼을 한다고 생각할 것 같더라고요. 친한 동료 직원과 부장의 험담을 하면서 결혼식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곧 신부가 입장하고 저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뻔했습니다. 청첩장을 확인할 때부터 조금 느낌이 이상하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부의 이름이 제가 학창시절에 좋아한 첫사랑의 이름과 같았으니까요. 이 지역에서 태어나서 자라왔기 때문에 저는 제 첫사랑과 학창시절을 같이 보냈고 중간에 몇 번 사귀다가 헤어지기도 했습니다. 정말 옛날부터 예쁘기로 유명한 친구였고 성인이 된 이후에는 각자 사귀는 사람도 있었고 학교도 달라져서 거의 연락을 못하고 지냈어요. 제가 군대를 갔을 때 그녀가 결혼한다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듣고 그 뒤로는 기억에서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내 눈앞에서 부장이랑 결혼식을 올리고 있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23살에 결혼한다고 했으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을 것이지 왜 지금 와서 9살 차이 나는 늑달이 부장이랑 결혼을 하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눈 씻고 확인해도 그녀가 제 첫사랑이 맞았습니다. 안 그래도 아침부터 기분이 좋지 않았는데 정말 씁쓸하더라고요. 결혼식을 조금 시켜보다가 혹시라도 피로연에 신랑 신부가 인사하려고 들어오면 첫사랑과 얼굴이 마주칠까봐 밥도 안 먹고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왠지 모르겠지만 부장의 아내가 되어 있는 첫사랑과 마주치고 싶지 않았나 봐요. 그렇게 부장은 신혼여행을 다녀왔고 그 뒤로 회사에서 한참 동안 자기 아내 자랑을 늘어놓았는데 왠지 너무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첫사랑에게 딱히 마음이 있지는 않았는데 그녀가 부장이랑 같이 살림 차리고 산다는 게 뭔가 어색하고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결국 부장이 신혼집 집들이를 해야 한다고 우리 부서 사람들을 모두 집으로 초대를 했어요. 저는 가지 않으려고 했지만 다른 모든 부서 사람들이 참석하는데 저만 안 갈 수는 없어서 참석했습니다. 부장의 집에서 9명 정도의 단촐한 부서 인원이 모두 모였고 처음 들어가 본 부장의 집은 정말 넓고 좋더라고요. 안 그래도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건 알았지만 이번 결혼을 하면서 내부 리모델링을 새로 했다고 하던데 완전 번쩍번쩍거렸습니다. 그녀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사람들한테 섞여서 대충 인사하고 들어갔어요. 차린 게 없지만 많이 먹으라고 하는데 슬쩍 보니까 본인이 만든 음식 몇 가지와 근처 고급 한식당에서 포장해 온 것 같은 음식들이 많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그녀가 직접 만들었다고 하는 갈비탕도 사람들에게 한 그릇씩 나누어 주었는데 그때 첫사랑 그녀와 처음으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야 미리 알고 있었으니 그냥 그랬는데 그녀는 많이 당황했나 보더라고요. 일부러 그릇을 받으면서 손을 살짝 잡았는데 얼굴까지 빨개지며 도망쳤습니다. 부장이 그런 그녀를 보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는데 대답도 못하고 가버렸어요. 집들이는 계속 이어졌고 다들 술을 엄청나게 많이 마셨습니다. 가족이 있거나 집에 일찍 가야 하는 사람들은 12시가 되기 전에 빠져나가는데 저도 원래대로라면 빨리 집으로 가려 했어요. 하지만 아까 당황하던 그녀의 모습을 보니까 재미있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술자리는 새벽 1시가 넘도록 이어졌고 술 먹고 쓰러진 사람들은 손님방으로 옮겨져서 거기서 잠을 잤어요. 집도 크고 방도 정말 많아서 모두가 자기애도 넉넉했습니다. 시간이 늦어지면서 한두 사람씩 술에 취해 쓰러졌고 부장도 쓰러졌어요. 저도 술이 많이 취했지만 정신을 바싹 차리고 끝까지 버티고 있었습니다. 첫사랑 그녀는 안주인이기도 했고 술도 별로 안 마셔서 자리를 지키고 있더군요. 결국 마지막으로 쓰러진 사람까지 방으로 옮겨놓으니 저와 그녀 단 둘만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서로 아무 말 없이 있다가 그녀가 술상을 정리하길래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왜 우리 부장이랑 결혼했냐고 물었더니 처음엔 아무런 대답이 없더군요. 어느 정도 테이블 정리가 끝나갈 때쯤 그녀가 제게 같이 맥주나 한잔하자고 했습니다. 마주 앉아보니 20대 초반과는 달랐지만 아직도 예쁘더라고요. 그녀는 어릴 때 결혼한 남자와 아이 둘을 낳고 살고 있었는데 너무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해서 그런지 남자가 조금 쓰레기 같았답니다. 매일 술에 쩔어서 살다가 폭력까지 휘두르기도 해서 5년 만에 이혼했다네요. 직업이 없고 경제력이 없다 보니 아이들은 모두 남편에게 빼앗기고 몸만 나왔대요. 그 뒤로 먹고 살기 위해서 안 해본 일이 없이 살다가 너무도 살기 힘들어서 돈 많은 남자에게 시집을 가려고 했고 그게 지금의 부장인 거죠. 너무 뻔한 이야기지만 듣다 보니 그녀가 조금 불쌍하기도 했습니다. 부장을 사랑하냐고 물어봤습니다. 너무 잔인한 질문이었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고 눈물만 흘렸어요. 그 모습이 또 불쌍하기도 하고 예전에 사귀던 그녀의 모습이 생각나서 아무 말 없이 안아주었어요.
제가 안아주고 등을 두드리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그녀가 제게로 달려들었고 정신도 못 차리게 키스를 퍼부었어요. 저를 많이 찾았다고 하며 제게 안겨왔습니다. 거실에서 이러다가는 누군가에 들킬 것 같아서 그녀를 데리고 자리를 옮겼고 아파트 현관 근처에 있는 다용도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조금 좁았지만 딱 밀착해 있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부장에게 미안하지만 저와 그녀는 다시 예전 사귈 때처럼 뜨겁게 키스를 나누었습니다. 서로 연락처도 교환하고 앞으로 부장이랑 살다가 너무 외롭고 힘들 때면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했어요. 그동안 많이 힘들었던 건지 다음 날부터 바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주말마다 불러내서 데이트도 즐겼습니다. 부장이 조금 불쌍하긴 했지만 부장과 함께 사는 그녀가 더 불쌍했어요. 제가 모아둔 돈도 별로 없고 집도 없어서 그녀에게 같이 살자고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녀도 이미 좋은 집, 좋은 차를 포기할 수 없어서 진지하게 만날 수는 없을 것 같고 앞으로 적어도 제가 결혼하기 전까진 이런 식으로 뒤에서 몰래 만나면서 재미를 볼 수는 있을 것 같네요. 회사에서 부장을 볼 때마다 미안하지만 그녀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